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수 변호사님이 파산관제의 이론과 절차, 개인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리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는 잘 아시죠?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리스 많이 하죠. 실무상 보면 값 나가는 거를 일시에 거대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의사들 병원 차릴 때, 변호사들은 뭐 차 정도 리스하는 거죠. 의사들은 이제 병원 시설 같은 거를, 특히 뭐 의료 장비 같은 거 리스하죠.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제가 본 거는 인쇄소 같은 데서도 그 일제, 예전에 뭐 도시바라든가 뭐 이런 인쇄 값 나가는 물건을 대부분 그것도 리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타일, 직물로 만드는 의류 회사, 거기서도 이제 편집기 같은 거를 리스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 한 1, 2년 단위로 케이스 리스가 쟁점이 되는 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 변호사님이 그나마 리스 물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쓰셨네요. 리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리스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시설 대여죠. 그 사용료를 받되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도 리스 회사가 지는 겁니다. 운용 리스는 순수한 임대차에 가깝죠. 물건 시설 임대차죠. 금융 리스는 유저, 우리 같은 소비자가 지정한 사업용 설비 기기 등의 물건을 리스 회사가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그러니까 리스 회사가 이제 의료 장비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의사에게 사용케 하고 리스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며, 경제적 실질은 아마 대출입니다. 사실은 물건 구입 자금이 한꺼번에 없으니까 갚아 나가는 거죠. 이자까지 해서 월 310, 할부죠. 할부 비슷하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융 리스죠. 그래서 금융 리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쌍방미액, 쌍무계약으로 보는 유력설도 있지만, 서울 회생법원 실무는 회생담보권, 정리담보권으로 취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가 별채권의 실행으로서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파산관제인에게 리스 물건을 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파산관제인은 그러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후 신속하게, 그러니까 리스를 할 만한 그런 업종을 의사들은 많습니다. 의사나 이런 장비가 좀 들어가는 설치, 인쇄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어떤 공장 같은 데서 리스를 많이 하죠. 그래서 리스 계약 일람표, 리스 계약서, 상각 자산 내장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 영업소, 사무소 내에 존재하는 설비 기기를 직접 확인하는 등 리스 물건의 파악에 노력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그 텍스타일 업종은 걔네들은 이제 편집기가 6대인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 담보로 제공된 편집기를, 리스한 편집기를 다 팔아버리고, 다시 그걸 이중담보를 한 거예요. 이중담보. 또 돈을 또 땡긴 겁니다. 몇 억을. 한 3억인가? 그래서 결국 이제 횡령 혐의로 구속도 됐다가 결국은 나중에 재량 면책됐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관제인을 쏘길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나중에 이제 구속되고서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리스 계약 체결의 리스 기간, 리스료의 금액과 지불 상황, 기한이익 상실 조항, 계약 해제 사유, 리스 물건의 반환에 관한 조항 등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리스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항상 손해배상 이런 약정을 하죠. 아마 그것도 공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파산관제 이상의 정황을 하면 리스 물건 사용할 필요성이 유무, 당해 리스 물건에 의한 파산재단의 증식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처분 방침을 검토하고 리스 물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리스 회사에 반환해야 되죠. 처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필요한 물건이라도 대체성이 있고 리스 물건 내의 데이터로 보존이 중요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뒤 반환한다. 뭐 컴퓨터 같은 거 이제 리스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무상 있죠. 이 변호사님도 실무상 리스 물건의 잔존 가치가 거의 없고 거의 없는 케이스가 많고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라도 리스 회사가 물건을 회수하여 자사에서 처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차량 같은 것도 대부분 이렇게 하죠. 차량처럼. 그러므로 파산관제 리스 물건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산재단의 증식을 깨할 수 있는 케이스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좀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잘 이제 이런 식으로 양수할 수 있는 건지 잔존 가치가 좀 남은 건지 그걸 잘 파악을 하란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 케이스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분이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주인가 그쪽에 이제 원래 이제 서울 그 충무로 인쇄소에서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월세도 높고 이제 충무로는 옛날에는 인쇄골목이었는데 지금은 다 고향 파주로 넘어갔죠. 그쪽에 출판단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 옮기려고 옮기면서 그 일제 기계입니다. 그 당시에 정밀기계가 일제가 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직원한테 너 월급은 꼭 줄 테니까 이거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싹 물건을 이제 처분한 겁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파주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기계가 한 6대 된다. 그러면 자체 물건 3대, 자체는 진짜 중고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리스 받은 거는 한 3대. 이거는 이제 뭐 몇천만 원 되죠. 2-3천만 원 기계 한 대. 그래 놓고 이제 그거를 리스 회사한테 6대를 다 처분 좀 해달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에서는 여기 받듯이 자기네가 처분할 수 있는 그 약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대는 뭐라고 안 하는데 딸려 들어간 물건은 원래는 이 채무자 소유죠. 그래서 그건 편파변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치에 대해서 한 몇천 정도 환수한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제보를 해서 아니면 제보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서 그 공소장을 보고 이제 그런 행각을 나중에 적발된 거죠. 다 옛날 얘기입니다.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파주도 한번 가봤는데 그 인쇄기계 찾으러 다행히 이제 어디에 보관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손상 없이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양도를 그 좀 치과 의사라 아니면 일반 의료 장비가 좀 많은 과, 피부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리스를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죠. 금융 리스를 쌍방 미행 쌍무계약으로 보는 입장에 서게 되면 리스료가 완납되기 전에 리스 이용자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 쌍방 미행이 쌍무계약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인 또는 관제인은 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행을 만약에 근데 이게 파산에서는 좀 안 맞죠. 파산에서는 뭐 안 맞는 것보다도 영업을 이제 거의 중단을 하니까요. 중단된 상태니까 다만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맞춰서 고가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렵고 회생에서는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당연하겠죠. 있는 물건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 오늘은 여기 지금 이번 시간에는 리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